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의 최지인입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가을산처럼 오늘 소나무에서도 가슴 아프지만 마음 따뜻한 사연들로 준비했습니다. 첫 사연은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빠가 눈물로 편지를 쓴 사연인데요. 과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홀로 남겨질 딸 은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빠 민웅 씨. 민웅 씨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은지가 미성년자 벗어날 때까지만 옆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까만 게 암덩어리가 지금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나이가 상대적으로 강민님이 일반적인 간암 환자들보다 젊으시기 때문에 병의 예후도 일반적으로 더 나쁩니다. 병이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면 어느 순간 나빠질 수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는 큰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벽에 자다 깨면 두려움 같은 거는 좀 있죠. 더 살기도 싶기도 하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그 두려움 앞에서도 아빠가 웃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딸 은지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딸 은지의 아침 풍경은 늘 라면 끓이기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2개를 끓였는데 라면 이제 하나 남았나 봐 이제. 계란 몇 개 넣어? 2개? 있어? 딱 2개 있구나. 며느집처럼 따뜻한 밥을 지어줄 엄마도 없고 몸이 불편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아침이라고는 라면뿐인데요. 아침부터 왜 라면이에요? 우리 딸이 라면도 좋아하고 사실은 반찬이 없어요. 그냥 라면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어도 주로 그냥 한 달에 한 20일은 라면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죠. 지금 한참 먹어서 커야 될 나이인데. 건강할 땐 택시 운전을 했던 민웅 씨. 병마와 싸우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겨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 텅 빈 냉장고는 지금 아빠의 형편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수급비 받아가지고 방세 내고 또 뭐 공과금 내고 병원에 또 그런 거 사는 거 의료보험 안 되는 것들은 또 돈 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반찬거리 살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와 맛있겠어? 계란이 은지한테 들어가야 된다. 계란이는 어떻게 말할까? 계란이 은지 입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지. 매일 먹는 라면이 질릴 법도 한데 아빠의 착한 딸 은지는 맛있게도 먹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라면만 먹는데 괜찮아? 네. 사실 은지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도 여느 아이들보다 더디지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못지않은데요. 은지 라면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라면도 더 먹을 거야? 많이? 근데 아빠는 없는데 어떡하지? 됐어. 아빠 배불러. 이제 맛있게 잘 먹네. 비록 라면 한 그릇이 전부인 아침 식사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은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부녀가 나란히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합니다. 올해 14살. 벌써 중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나이지만 지금 은지는 초등학교 4학년 특수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와. 안녕. 학교 돼가지고 하루하루도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평소는 안 그러는데 비 올 때라 또 어디 현장학습 다녀올 때 이럴 때는 마중 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친구들 엄마들이 오는 게 부러운가 봐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지만 부족한 게 많아 미안한 아빠. 하지만 이마저도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잡고 싶지만 지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으로 고통을 다스리는 일 뿐입니다. 간암 쪽 약이야. 더 나빠지지 말라고 먹는다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배 가스 빼는 약이래요. 20년 전 간염을 앓았던 민웅 씨. 다 나은 줄로만 알았는데 작년 7월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병원에서 여기 이상한 종기가 보이니까 서울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예, 간암으로 발전된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눈물만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랬다가 여기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색전술도 하고 치료가 잘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데 눈물은 안 나는데 이제 은지를 어디를 데려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서 커야 되나. 그래도 은지가 미성년자는 벗어날 때까지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은지가 가장 걸리죠. 암덩어리보다 지금 아빠에게 더 무서운 건 간암과 함께 찾아온 당뇨입니다. 596. 당이 꽤 높으시네요. 꽤 높은 게 아니라 너무 높죠. 근데 안 내려가네요. 잘.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 70에서 130. 596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인슐린 주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뇨는 음식 조절을 잘해야만 하는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니 그럴 수밖에요. 또 조그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뭘 먹어도 당이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가격이 엄청 비싸서 엄두도 못 나갔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여윳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은지를 위해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통증은 없어요. 아버님이 지금 아픈 데는 어때요?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살만 해갖고 열이 좀 나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민웅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찾아와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은지가 만약에 뭐 진짜 시설 가기 싫다, 엄마 못 찾았다, 그런데 혼자 있다 그러면 위탁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게 친권자가 뭐 그래 되는데 예. 이게 내가 재판을 걸어서 이겨갖고 지워진 거잖아요. 지워지고 예. 여기서 이제 정정돼갖고 네. 친권자 부 강민우. 그렇네요. 그렇죠. 저 혼자만 돼 있는 거죠. 정말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해 적응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진로에 가야 할 거는 어쨌거나 물밑 작업을 해놔야죠. 아빠가 떠나고 난 후 홀로 남겨질 은지. 건강한 아이라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적장애까지 있는 은지가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입니다. 이럴 때 피부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부모 형제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는 민웅 씨. 당장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시설로 가더라도 아이가 무용고자이거나 혼자 있는 시설을 가더라도 아이가 지적장애인들 또래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에를 가야지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너무 이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를 들어가면 아이가 태화되죠. 그죠? 컸으니까. 그래서 14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해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지금 현재 은지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친권이 있으시잖아요.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있는데 주 양육자가 없으면은 아이는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를 찾아오든지 뭐 저도 그렇지만 엄마를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대리 양육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법적으로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일단은 동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가 일단은 무용고자니까 시설로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한때 세 식구가 오순도순 행복을 꿈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10살 무렵
집을 나간 엄마. 생활이 풍족하지가 못하고 가난하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아났는데 아기는 장애 있고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간경화 진단을 받고 하니까 이제 막막했겠죠. 그 와중에 또 여기서 어떻게 그 동갑내기 친구랑 같이 사귀면서 노래방 뭐 도우미로 나가고 몸에 뭐 그 뭐라 그래 그 닥트? 타투. 그거 하고 이제 바람이 슬슬 들어갔다가 그냥 가출한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없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한참 막 그냥 정신 나가는 애 같이 찾으러 다니고 했었죠. 같은 시간 은진의 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실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은지야, 어디로 가는 거야? 대화 문고에 간 건데요. 문구? 대화 문고요. 거기 왜 가는 거예요? 뭐 샀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산내대가 어디 있어요? 엄마요? 600원이요. 아, 600원. 은진의 반 아이들은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것도 서툽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 시간에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곤 하는데요. 오늘의 과제는 문구점에서 학용품 사기. 샀어? 은지야 그럼 민석이 조금만 기다려줄게 이쪽에서? 저 잘 산 거 같아요? 어? 저 잘 샀어요? 잘 샀는데요. 계산도 잘했고 영수증도 받고.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많이 사봤어요? 네. 네, 우리 은지는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지는 이제 스스로 하는 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확인받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스스로 하는 이렇게 비율이 많이 높아진 편이에요. 네. 곁에서 가르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저만치 뒤처졌던 은지. 학교를 다니며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였지 은지야? 6,000원, 6,000원? 얼마였지? 600원. 600원. 그래 600원이었지. 은지는 얼마 냈어 그래서? 은지 동전 중에서 냈어? 아니면 1,000원짜리로 냈어? 동전. 아, 은지 동전 많아서 오늘 그냥 동전 중에서 600원 딱 냈구나? 네. 그럼 거스름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 안 받았는데. 아, 맞아. 은지가 아까 보니까 600원 딱 맞춰서 준비해서 내가지고 거스름돈을 안 받았어. 은지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아.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은행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통장에 저금을 하면 되는데요. 은지가 과연 잘해낼까요? 그런데 저게 누군가요? 여기는 딸이 걱정이 된 아빠가 몰래 참관 수업 중이네요. 그만 좀 안녕히 계세요. 은지 얼마나 좀 저금했어요? 3,600원. 3,600원.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시키면 저렇게 안 하는데 각시 선생님이 시키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도 못 주고 뭐 사는 거 못 하고 고개만 푹 속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 지갑에서 돈도 꺼내서 낼 수 있고 또 은행에 가서 저금해놓은 것도 알고 그러니까 교육만 하면 점점 좋아지겠죠? 언젠가 아빠 없이 홀로 남겨질 세상. 이렇게 은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빠 민웅 씨가 한 뭉치의 종이 서류들을 앞에 놓고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뭘 찾으시는 거예요? 은지 엄마 주민등록 초본이요. 이건 초본, 예, 초본이요.
그럼 갑자기 왜 찾으세요? 일단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갖고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죽고 없으면은 은지를 데려다 키울 건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니까요. 여기 여주시네, 서울시 행당동.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지 엄마를 찾아 나선 민웅 씨. 제발 등록된 주소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간신히 주민등록에 표시된 주소지까진 찾아왔는데 여기서부턴 막막합니다. 여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호수를 모르니까. 은지 엄마 앞으로 온 다른 우편물들도 호수를 몰라 그냥 현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호수는 다 안 나와 있네요. 안 사니까 여기 우편함에 안 넣고 저기 이런 데 놓겠죠? 아쉬운 마음에 건물 주변을 서성이다가 건물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네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민웅 씨. 은지를 맡아달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안 맡을 것 같아요. 애한테 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애 얼굴 한번 보러 안 오겠죠?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내가 일찍 죽으면 그래도 애 키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언젠가 은지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말. 아빠는 지금 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기대고 싶습니다. 어릴 때 시설에 맡겨졌던 상처 때문에 은지의 마음속에는 시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설엔 다시 맡기고 싶지 않은데요. 때문에 더더욱 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큰 기대는 안 했어도 그래도 정작 와서 못 만나니까 답답하네요. 은지가 걱정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놓은 쪽지. 아빠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은지 엄마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아빠의 힘든 발걸음이 더 무거워 보입니다.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은지 엄마와의 만남도 무산되고 밤이 깊은 시간까지 민웅 씨가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대신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다가 의식이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정신을 잃는다든지 너무 아프다든지 하면 이제 딸내미한테 전화하는 거 가르쳐 주느냐고요. 그거 적고 있는 거죠. 아빠가 아프면 119에 전화하기. 만약 일이 생기면 혼자서 은지가 당황하진 않을까 늘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 입양이라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애가 크고 장애가 있고 해서 뭐 입양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오늘 밤도 홀로 남을 은지 걱정으로 아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때가 다 맷돌이. 다시 찾아온 아침. 하나 둘. 열렸다.
여기 있다. 오늘은 아빠가 병원에 가는 날인데요. 여기 앉을까? 은지도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 은지는 왜 가는 거지? 보호자 아, 보호자니까. 은지야, 보호자는 뭐 하는 거야? 도와주고 도와주고 또. 아프다는 은지가 꼭 잡아봐 그럼. 은지는 아빠의 보호자. 이 말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배워버린 은지입니다. 배는 많이 지금 들어갔죠? 예. 처음보다 많이 들어가셨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오셨을 때하고 제일 달라진 거는 여러 가지지만 역시 복수인 것 같아요. CT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 요 짙은색 회색으로 보이는 테두리가 다 이게 복수였는데, 이게 보면 이번에 찍으신 거 보면은 그런 회색 덩어리가 그냥 검은색 원래 조직으로 다 변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이 빠지면서도 느껴지는 게 몸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지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고 제일 걱정하시는 건 이제 병이 빨리 자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결국 간에 있는 병이.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암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 암 수치가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400에서 600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네. 합병증이라든지 좀 몸이 힘든 거를 좀 감수를 하고서라도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엔 좀 비슷한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 속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속도가 좀 줄어든, 지금 이게 완전히 좋아졌다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달쯤 후에 다시 한 번만 좀 보고, 그때도 좀 안정적이고 요 정도가 지금 강민웅님의 최대 몸 상태다 싶으면 그때 치료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딸 때문이지. 네, 그렇죠. 아이고. 네, 그럼 2달 후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저 나이 때 이 정도 그 경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6개월 정도를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정말 잘 되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목표가 1년을 넘기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목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이유로 암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예전에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요. 많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만약 그대로 고속도대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쯤 정말 좀 흔히 말하는 말기 암 환자의 모습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 다행히도 3개월 동안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의 목표는 저 정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겠죠. 아빠와 은지.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합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희망의 빛도 받겠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은지와 아빠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배도 있어. 그래. 좋아? 좋아? 은지 바다 아빠랑 언제 왔지? 애기 때 아기 때 오고 처음 오는 거야? 조개도 잡고 그렇지. 조개도 잡는데. 아빠는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어디 너는 새만 은지는 보냐? 그때를 용케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거 갯벌.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새? 어디 있어 새가? 저 새? 그런 상관이네. 은지에게 괜히 미안해지는 아빠. 새 이렇게 좋아하는데 참 자주 다녔어야 되는데 먹고 살길 바빠갖고 같이 와보질 못했으니. 은지 어때요? 아빠랑 같이 이렇게 좋았어요. 바다 보니까? 좋았어요. 잠시 은지가 바다 풍경에 빠져 있는 사이 아빠 민웅 씨가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딸 은지에게 보내는 아빠의 편지입니다. 글쎄요, 이게 1년 후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 편지가. 그래서 그냥 쓰긴 쓰는데 은지가 받아볼 수는 있는지, 또 그때 이걸 볼 때 내가 옆에 있을지 참 착잡하네요. 1년 후에 도착하게 될 아빠의 편지. 그때쯤 은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게 될지
그리고 그 곁을 누가 지켜주고 있을지. 어느새 아빠의 눈시울이 젖어옵니다. 저 죽는 거는 그냥 담담한 것 같은데 은지 생각을 하면은 은지 생각하면은 눈물이 한 토막을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맨날 아빠 생각하고 울고 그러면 그것도 걱정이고 아무래도 울으면은 구박이 심할 테고 어디가 있다. 은지야, 아빠야. 우리 은지 1년 사이에 많이 이뻐지고 키도 크게 변했겠네.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살고 있을까? 무척 궁금하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많이 궁금해. 아빠가 아프지 말고 은지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은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2014년도에도 은지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만약에 같이 있으면 꼭 여기에 다시 오자. 은지야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아빠가. 일 년, 아니 몇 개월 후조차 기약할 수 없는 아빠 민웅 씨. 그래도 아빠는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아빠가 은지 곁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가진 장애보다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장애인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영선 씨 부부뿐 아니라 두 아이의 마음까지 멍들게 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